누가 인생은 60부터 라고 했던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집을 나와서 호련히 사라지는 할머니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기가 막힌다. 매일 아침 7시에 사라졌다가 오전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흘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아침마다 그녀는 대체 어디에 다녀오는 걸까? 동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은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사연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새벽 6시 59분, 동네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딱 7시 정각이 되면 영분 할머니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젊은 사람처럼 쫙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결연했습니다. 또 나가시네. 매일 저 시간이면 어디를 가시는 거야?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동네 아저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장 가는 방향도 아니었고 병원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저 나이에 몰래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냐?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사람들은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어느 날 용기를 낸 옆집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으며 곧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할머니의 루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7시 그리고 오전 10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할머니.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이상하게도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뭘 하시는 거지? 손주 유민이는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유민이는 잠을 설쳤습니다. 할머니의 비밀이 무엇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유민이는 이미 골목 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마치 스파이가 된 것처럼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시 예상대로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유민이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반대편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기가 대체 뭐가 있다고? 할머니는 낡고 허름한 2층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간판. 도대체 이런 곳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유민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계단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강렬한 소리. 그리고 땀과 고무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민이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헐, 이게 뭐야? 붉은 샌드백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벽에는 복싱 글러브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링 같은 공간도 보였고 거울 앞에서는 누군가 그림자 복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복싱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복싱장에? 유민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샌드백 앞에서 준비 운동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마치 프로 선수처럼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분 어르신. 젊은 트레이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빡세게 부탁해요. 유민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차고 당당하고 살아있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가 복싱을? 유민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민아, 너 어쩐 일이야? 할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유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붉은 글러브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내 비밀 아지트지.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손주분이세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벌써 3개월째인데 우리 체육관 최고 성실회원이십니다. 유민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개월? 할머니가 3개월 동안이나 몰래 복싱을 배우고 있었다니. 자, 오늘은 워밍업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트레이너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러브를 단단히 조이고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쾅! 할머니의 오른손이 샌드백을 강타했습니다. 샌드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왼손. 원투, 원투. 트레이너가 외쳤습니다. 탁, 탁. 할머니의 주먹이 리듬감 있게 샌드백을 때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놀림도 가벼웠고 펀치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왼손 가드 올리고. 그래요. 이제 체중을 앞발로 옮기면서 스트레이트. 트레이너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했습니다. 쾅! 이번에는 샌드백이 천장의 고리를 흔들 정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와, 대박. 유민이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던 할머니가 맞나? 지금 눈앞의 할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습니다. 이 맛이지. 할머니가 글러브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할머니와 유민이는 체육관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민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하필 복싱이에요? 다른 운동도 많잖아요. 요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민아, 너 할아버지 기억나지? 유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동네에서는 점잖은 어른으로 통했던 분. 그 양반이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였지. 하지만 집에서는 나를 매일같이 때렸어. 유민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하고 50년. 그중 40년을 맞고 살았지. 술만 먹으면 주먹이 날아왔어. 이유, 그런 거 없었어. 밥이 늦었다고, 말대꾸했다고, 심지어 웃었다는 이유로도 맞았지. 할머니, 유민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망도 못 갔어. 세상이 그랬으니까. 남편한테 맞는 게 당연하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친정 엄마도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나는 평생을 참고 살았어.
주먹을 맞아도 발길질을 당해도 그저 참는 게 내 운명인 줄 알았어. 할머니는 자신의 복싱 글러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지. 아, 이제는 자유구나. 그리고 결심했어. 다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살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늦었어. 맞아. 70이 넘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유민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유민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할머니는 강해졌으니까. 이 글러브가 있으니까. 그날 유민이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복싱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9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분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7시에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안 좋은 날에도 할머니는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쉬시죠. 어제 너무 무리하셨잖아요. 트레이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는 날은 죽는 날이야. 어서 시작하자고. 그리고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찼던 할머니가 이제는 버피 테스트를 20개씩 해냈습니다. 관절이 안 좋다며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던 할머니가 이제는 스쿼트를 50개씩 거뜬히 소화했습니다. 왼손, 오른손, 훅, 어퍼컷. 트레이너의 미트를 향해 할머니의 주먹이 폭풍처럼 날아갔습니다. 탁, 탁, 탁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서 운동하던 젊은 청년들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괴물 아니에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3개월 만에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어느 날 관장이 직접 할머니의 운동을 지켜봤습니다. 샌드백이 할머니의 펀치에 거의 수평으로 흔들렸습니다. 쾅, 쾅, 쾅. 체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분 어르신, 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속도면 정말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셔도 되겠는걸요? 70대 부문이면 무조건 우승입니다. 할머니는 씩 웃었습니다. 시합, 흥미롭네. 한번 나가볼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변화는 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는 힘차졌으며 걸음걸이는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할머니가 이제는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영분 씨, 요즘 뭔가 다른 거 있어? 얼굴이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비밀은 아직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유민이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모습은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유민이는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터졌습니다. 이 망할 할멈이 거스름 돈이 틀렸다고! 슈퍼 앞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동네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
최 씨였습니다. 키 180에 문신이 가득한 40대 남자. 술만 먹으면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슈퍼 주인 아줌마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바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되냐?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쾅! 최 씨가 슈퍼 진열대를 발로 찼습니다. 과자 봉지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야, 이 할멈, 무릎 꿇고 사과해! 최 씨가 아줌마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아줌마는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유민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눈초리가 무서웠으니까요. 이전에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 동네는 내가 왕이야, 알겠어? 최 씨는 완전히 미쳐 날뛰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누군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싱 운동복 차림에 영분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유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최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글러브를 낄 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양반,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를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크. 이게 뭐야? 늙은이가 영웅 놀이하려고?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할멈,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 주변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했습니다. 유민이는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유민아, 괜찮아. 할머니 믿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최 씨가 소주병을 휘둘렀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너도 한 대 얻어맞을 줄 알아.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발을 벌렸습니다. 왼발이 앞으로, 오른발이 뒤로, 그리고 주먹을 가슴 높이로 올렸습니다. 완벽한 복싱 스탠스였습니다. 젊은 양반 마지막으로 경고하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이 미친 할멈이 최 씨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주먹이 할머니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순간 휙 할머니의 상체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슬립, 완벽한 슬립이었습니다. 최 씨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균형을 잃은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최 씨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발로 체중을 옮기며 오른손을 꽉 쥐고 허리를 회전시키며 쾅! 할머니의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최 씨의 명치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트레이너가 가르쳐준 그대로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각도, 완벽한 체중 이동. 최 씨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 왼손 제비 최 씨의 턱을 스쳤습니다. 탁! 또 한 번. 원투 펀치. 트레이너가 수백 번 연습시킨 그 콤비네이션. 이게 무슨...
최 씨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180cm 건장한 남자가 70 넘은 할머니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른쪽 훅, 회전하는 허리, 올라오는 무릎, 폭발하는 주먹. 쾅! 최 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주병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 사람들이 폭발적인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대박! 진짜 복싱을 하셨어? 믿을 수가 없어. 유민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였습니다. 30분 후 영분 할머니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옆방에서 아직도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사건 보고서를 받았을 때부터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73세 여성이 40대 남성을 제압? 젊은 경찰관이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까?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단 3초 만에 불량배를 쓰러뜨렸다고. 베테랑 형사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우신 겁니까?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싱장이요. 동네 복싱 체육관에서 배웠지요.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싱을요? 그런데 언제부터 배우신 겁니까? 3개월 전부터요. 할머니의 대답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개월? 고작 3개월 만에 저런 실력이? 불가능한데요. 젊은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로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하지만 CCTV 영상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슬립, 정확한 스트레이트,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전문가가 봐도 감탄할 수준이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젊었을 때 운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평생 맞기만 하고 살았지 때려본 적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형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인생은 60부터라고. 저도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지요. 할머니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싱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70이 되어서.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니까요. 경찰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남편은 50년 동안 저를 때렸어요. 저는 맞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당방위입니다. 오히려 그 남자가 처벌받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세게 친 건 아니죠. 경찰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닙니다. 딱 적당했어요. 그날 경찰서를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동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할머니를 만나면 엄지를 치켜 세웠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며 복싱 할머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쑥스럽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체육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영분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왜 그래요, 관장님?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제 우연히 시청 체육과에서 옛날 자료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서류에는 197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52년 전, 그리고 거기에는 제7회 여성 아마추어 복싱 대회 우승자 박영분 21세 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글러브를 끼고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할머니, 이게 정말 할머니예요? 유민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장이 흥분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년 연속 우승? 당시 신문 기사도 있어요. 복싱하는 여자 박영분, 동네를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으로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그게 다 옛날 얘기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와, 완전 사기잖아요. 관장이 신문 기사를 크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영분 양은 매일 새벽 몰래 체육관에 나와 연습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언젠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민이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잘하셨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시댁에서 알면 난리가 날 일이었지. 그래서 글러브를 버렸어. 할머니는 낡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글러브를 낀 거야. 그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버렸다면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다시 시작한 거지.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정리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52년 만에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아, 나는 원래 복싱 선수였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지역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73세 복싱 할머니 52년 만에 화려한 컴백.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녀를 할머니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60살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늦지 않았죠? 저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체육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대 여대생부터 70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글러브를 끼고 땀을 흘렸습니다. 관장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체육관을 확장해야겠어요. 영분 할머니는 이제 명실상부한 체육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조언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나도 70에 다시 시작했어.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학교에서 왕따예요. 맞아도 참기만 했어요. 근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를 지키는 법을 배우자꾸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육관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영분 체육관의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지금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글러브를 가방에 챙기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는 주먹을 쥐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체육관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늦게 배운 건 하나도 없어. 사람은 하고 싶은 걸 시작하는 순간이 제일 젊은 거야. 70이든 80이든 90이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지. 체육관 문을 열자 이미 와 있던 회원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빡세게 갑시다. 할머니는 글러브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복싱하러 가자. 내 인생은 지금이 1라운드다. 샌드백을 향해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떤 챔피언보다 당당하고 빛났습니다. 73세 할머니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